오늘 경기들도 차례대로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캐나다와 네덜란드 경기가 있습니다. 두 팀 모두 이번 3주차 큰 명단 변화는 없는 상황이고요.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번 대회 크게 좀 보여준 부분이 없습니다. 공격력도 뭐 그렇게 좋지가 않았었고, 그렇다고 해서 뭐 블락이라든지 뭐 서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큰 강점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 3주차 역시 조금 힘든 일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뭐 니미르를 앞세워서 잡아내야 할 팀들을 잡아내면서 8강 진출에 대한 불씨를 계속해서 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덜란드의 니미르를 조금 괴롭힐 만한 캐나다의 강점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네덜란드 승 쪽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딱 하나 좀 걸리는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이번 대회 조금 못하는 팀들을 상대로 쿠바라든지 독일, 중국을 상대로 네덜란드가 모두 3대 0으로 깔끔하게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렇게까지 연속적으로 깔끔한 승리를 이어오는 팀이 아니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좀 걸리는 부분이 있고요. 한 번쯤은 좀 위기가 찾아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캐나다가 이번 대회 보여준 게 너무 없었기 때문에 이 경기는 네덜란드 사이드로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이유로 인해서 핸디슨까지는 조금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네덜란드 일반승 쪽으로 배팅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폴란드와 슬로베니아 경기가 있습니다. 폴란드는 이번 대회 내내 좀 실험적인 스쿼드를 계속해서 가동을 했습니다. 1주차에는 뭐 거의 주전 멤버들을 소집하지 않았고요. 2주차에 들어서야 이제 쿠렉과 윌프레드 레온을 투입시키면서 조금은 이제 스쿼드를 갖췄지만 이마저도 완전체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3주차에 들어서 드디어 이제 완전체가 됐는데요. 일단 야누스 세터가 합류를 했고요. 공격수 실리프카까지 합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2주차에 잠깐 제외가 됐었던 핵심 미들블로커인 비에니에까지 재합류가 되면서 이번 3주차는 폴란드가 완전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 대회에서 폴란드가 계속해서 좀 실험적인 스쿼드를 가동했던 이유는 폴란드가 이번 대회 토너먼트 개최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회 시작부터 이미 8강 진출권이 확보가 되어 있었던 그런 상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1, 2주차 굳이 뭐 무리를 할 이유가 없었고요. 동기부여가 전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3주차는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토너먼트를 대비를 해야 되죠. 폴란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 결승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팀이기 때문에 이제 주전 선수들의 폼을 끌어올려야 하는 그런 숙제가 있는 3주차입니다. 근데 여기에 오늘 경기 조금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폴란드는 1, 2주차 계속해서 좀 멤버 교체가 있었던 상황이었고 거기다가 이번 3주차에는 아마 야누스 세터를 중용할 것 같습니다. 세터까지 바뀌는 상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실력이 좋은 선수들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합을 맞추는 측면에서 분명히 조금은 초반에는 힘든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경기는 폴란드가 첫 경기라서 3주차 풀 멤버가 갖춰졌지만 조금은 슬로베니아에게 고전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제 경기에서도 살짝 힌트가 나왔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본과 중국 경기였죠. 일본의 니시다, 에이스인 니시다가 두 경기 휴식 후에 이제 오랜만에 경기를 치렀었는데 컨디션이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역시 토너먼트를 이제 대비해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에이스인 니시다의 컨디션을 끌어올려야만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컨디션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니시다를 계속 썼었어요. 막판에는 이제 바꿨지만 이 경기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봅니다. 좀 합이 맞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주전 선수들을 기용하면서 약간 경기를 망칠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슬로베니아 같은 경우에는 이번 대회 1, 2, 3주차 계속해서 같은 멤버들로 경기를 치르고 있기 때문에 어떤 조직력적인 측면에서는 슬로베니아가 좀 앞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사실 폴란드 마인이 그렇게 배당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슬로베니아가 이번 대회 좀 괜찮은 폼을 보여주고 있고 1, 2, 3주차 계속해서 같은 멤버들로 구성이 됐었기 때문에 슬로베니아 프렌을 한번 좀 노려볼 만한 타이밍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슬로베니아 사이드 쪽으로 배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약간 좀 혼동이 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8강 토너먼트에 대해서 잠깐만 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이제 개최국이 전체 1위 자격까지 주어졌었어요. 그래서 8위를 만났었는데 이번 대회는 순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개최국이 이번 대회 여자 배구 같은 경우에는 미국인데 2위가 그대로 적용이 돼서 7위인 일본과 만나게 됩니다. 이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내일 아침 경기들을 좀 살펴보면 이제 독일과 불가리아가 만납니다. 두 팀은 이번 대회 사실 거의 최악의 두 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독일은 이제 프롬이 합류가 됐습니다.
독일이 이번 대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는 사실 공격적인 부분이 좀 원활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프롬이 합류하면서 그래도 조금은 숨통이 트일 것 같고요. 불가리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팀 내 득점 1위인 니콜로프가 제외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거의 이번 대회를 좀 포기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좀 비춰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반면에 독일은 역시 뭐 8강 진출은 거의 뭐 탈락이 확정이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롬을 합류시키면서 약간은 좀 의지를 보여주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는 독일 사이드 쪽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니콜로프가 이제 이번 불가리아에서 126득점으로 가장 많은 득점을 기록했었고 그 다음으로 이제 많은 득점을 기록한 선수들이 이제 78득점, 61득점, 57득점 이렇게 쭉 내려가니까 굉장히 좀 영향력이 큰 선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이란의 아민이 빠지면서 프랑스에게 사실 좀 허무하게 졌었는데 이 경기 역시 그렇게 될 확률이 어느 정도는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독일 사이드 쪽으로 배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내일 이제 12시 반에 이제 미국과 쿠바 경기가 있고 또 12시에도 브라질과 네덜란드 경기가 있습니다. 네, 이 경기들은 제가 이제 게시물 쪽을 통해서 제가 올려보도록 할 거고요. 구독 눌러주시면 이제 게시물도 확인이 가능하니까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경기들도 꼭 건승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